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청사에서 오늘 오전 시작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한 만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까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또한 변수는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드립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지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두 번의 연기 끝에 현재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상 결함 등등에 반발하면서 오늘 징계위원회는 불참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출석을 했고요. 현재 양측이 일단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등에 대해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원으로 누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누가 나올지 등등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일단 징계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에서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나왔고요. 외부위원 중에서는 이 정한중, 또 안진 로스쿨 교수 등등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법리적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일단 상당히 좀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좀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징계위원 구성 등등 먼저 정당성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법무부에서는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거고, 네.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서로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명분 축적용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런 그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징계 정당성, 징계 네. 절차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서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향후에 이 징계에 대해서 나는 수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 측의 법적 공방으로 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거는 징계위를 떠났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사법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으로 이미 영역이 바뀌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징계위원회의 이 논란들은 네. 향후의 법적 공방을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지 결국 오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사법적인 공방,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그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전해진 내용에 따라서 또 그 정리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할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 미리 공개할 사항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밝혔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피 신청 모두 기각이 된 가운데 이 검찰 측의 위원인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지금 회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기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5명 가운데 4명을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은 네. 회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피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을 할 때 기피 신청에 대한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은 나머지 사람은 혼자서 판단해야 돼요. 이거를 뻔히 윤석열 총장 쪽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4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 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또 하나 윤석열 총장 쪽에서 보면은 하나같이 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친여권 인사들이 너무 강해요. 물론 친여권 인사 아니고 친야권 인사 아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노골적으로 이 징계위원회 위원들, 특히 외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권과 네. 너무 가깝게 있거나 또 가까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기피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임명합니다. 외부 위원들하고 검사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믿을 만한 사람을 하겠지 믿지 못할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 한꺼번에 4명을 할 것이 아니라 1명이나 2명 정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4명을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이 말을 듣는 위원들 볼 때에는 불쾌한 거죠. 이거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전부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가 회피를 했고 그럼 네.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7명 중에서 추미애 장관 빠졌고 외부위원 1명 안 왔고 또 신국장 빠지면 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 전체 재적 위원 중에서 과반이 출석을 한 거죠. 그렇죠. 7명 중에 4명이니까. 4명이죠. 네. 출석이 4명이면 4명 중에서 과반 3명이 찬성하면 징계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절차를 밟을 것인데 남은 과제는 이제 윤 총장 쪽에서 추천한 그 외부에서 이른바 정언을 들어야 할 명단이라든지 네.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하고 그 받아주면 받는 사람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징계의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징계위원 구성은 기피 신청 등등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일단 원래 7명 제적위원 가운데 4명이 지금 참석한 가운데 이제 위원은 정해졌고 그 다음 수순은 아마 증인 신청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윤석열 검찰 측에서는 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3명이 오늘 출석한 사실이 오전에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결정적인 내용들이죠.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가운데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른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권입니다. 이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장 측에서는 이것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용 참고 자료로 만든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법무부 측에서는 이거 실질적인 사찰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상당히 위법한 일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여러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여러 징계 사유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될지 평론가님 예측하십니까? 저는 중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중징계 네. 어느 정도? 해임 정도라. 가장 무겁네요. 네, 해임 정도. 아니면 해임 바로 다음 단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봤는데 이를테면은 재판부 불법 사찰만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통의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거는 미국에서도 한다. 뭐 일본에서도 한다. 이런 얘기는 하나만 안 한 얘기예요. 사법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국민의 대통령 선거할 때 일반 국민들의 요요 투표수가 많다고 해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말하면 다 대통령 대행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제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밖에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사찰 문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사찰인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고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찰 문건을 해본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관련되어 있는 성향을 분석한 것인지 사찰도 사찰 내용은 없다라고 말하면 이거 사찰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가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언론 사주를 만나는 것도 검찰총장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에 주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왜 만납니까? 그래 만나왔습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런데 왜 만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만난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지금도 검찰에서 중요한 언론사와 가지고 징계를 하면은 검찰총장이 누구누구 사장 만나겠네. 네. 회장 만나겠네. 이거는 검찰의 기소라든지 검찰 수사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만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만난 것인지. 뭐 폭탄주를 마셨다고 얘기하니까 왜 마신 것인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아마 징계위 아래서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밖에서는 안 나옵니다. 보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심하다. 뭐 징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 강행하게 하려 한 배경에는 네. 이런 사건에 대한 중징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징계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테니 네.
중징계를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중징계가 아닌 다음에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겠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징계가 결정되고 난 뒤 사실 윤석열 총장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올 법한데요. 징계를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은 네. 징계 청구가 됐을 때 진작에 아마 스스로 사표를 던졌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까지 가는 그런 모욕을 견디지 않았겠죠.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징계 청구, 그 다음에 직무 배제가 됐을 때 행정심판을 이제 네. 행정법원에다가 신고를 제소했잖아요. 이거 자체는 앞으로 징계까지 모든 절차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이것은 다 무효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오늘도 소위 말하면 위헌에 대한 기피 신청, 이것도 이미 판결을 갖다가, 그러니까 징계를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그런 그 재판, 향후에 이제 법정 공방을 위한 수순 쌓기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인 거고요. 이제 오늘 뭐 저도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뭐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업무에서 이제 배제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검찰총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바로 이제 법적 소송이 들어갈 테고, 이 법적 소송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우리가 KBS 정현주 사장이 해임됐을 때 네. 이것이 3년 걸려가지고 최종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끝까지 이제 이 법원 법정 소송에는 아마 최소 1년, 2년은 네. 갈 텐데 그 중간에 이제 법적 소송은 법적 소송이고,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총장, 이제 전 총장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떤 이제 결단을 할 거냐, 즉 정치적인 결단을 언제 할 거냐가 네. 오히려 더 관심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론조사 하나 보도록 하시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가운데 정말 부동의 1위를 다시 한번 좀 자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11월에 24.7%였는데 이제는 30%에 가깝습니다. 28.2%의 지지를 얻으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지금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3%,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에 머문 상태이기도 합니다.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에 맞서고 또한 현 정권, 특히 뭐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막말로 때릴수록 윤 총장에 대한 인기는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과거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들이박는다.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일 겁니다. 당연히 야당 지지층은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후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네. 이 결집 현상이 굉장히 이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언론의 윤석열 총장의 이 노출도가 굉장했죠.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사회에 공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것이 더 결집도가 높아졌고 이제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징계에 대한 그 위원회가 열림으로써 이 현직 프리미엄의 지금의 이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야당의 다른 주자군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 지지층이 윤석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얼마든지 야당 지지층의 총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뭐 지금 현재 높은 지지율의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이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에 대한 그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네. 우리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에게 집중되고 있죠. 네. 이른바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더더욱이 윤석열은 약자 입장에서 좀 서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강자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은 약자에 보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권력이 있는데 집권 나가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자 입장인 것이고 또 그 약자 입장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은 청와대 권력하고 검찰이 부딪히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울산 선거라든지 또는 이번에 뭐 옵티머스 같은 등등과 관련돼서는 여권과 싸우는 여권의 청와대 권력과 또는 핵심 권력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이 자체가 지금은 윤석열의 시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언행이 국민들로부터 이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여론이 보니까 집권당 안에서도 아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싸우고 있는 윤석열은 중도에 있는 표를 끌어모으면서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이 싸움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의 당대표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22.2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원인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윤석열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 지금 바로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왜 이렇게 대선 지지율이 높습니까 말하면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열심히 지금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부단히 싸우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 대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절차가 끝나려면은 네. 윤석열의 시간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다른 대선 주자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네. 이 지지율을 그 선에서는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도 이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의 몸을 풀 경우에는 네. 이제 지지율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조만간 거품이 꺼질 것이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런 행보 자체가 검찰 조직한테는 굉장한 재앙입니다. 자기 대선 주제를 길러내는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네. 대선 주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검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믿을까요? 정직하게도 안 믿을 겁니다. 바로 이 비극을 네. 윤석열 총장이 조만간에 끝내야 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결단을 하건 또는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건 지금이 가장 정점일 따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향후 결과 등등에 대해서는 차후 정규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